먼저 이미지를 불러올 텐데 컨트롤 오픈에 O 눌러서 저희의 섹션은 11번째로 가보겠습니다. 11번째 섹션 샘플을 가보시면 먼저 뭐부터 할 거냐, 실습 1-1번과 실습 1-2번의 두 가지의 이미지를 불러와 볼게요. 자,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페이지 20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가 여러분 베이커리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두 가지 이미지 중에서 얘는 알 것 같아요. 이 이미지는 그대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이미지에 이 보리가 쌀인가요? 보리인가요? 쌀인가 보죠? 자, 이 쌀 이미지 있는데 배경이 흰색 계열이에요. 근데 합성된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갈색 계열이 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있는 그림에 누길 땄을까요? 이걸요? 아, 이거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합성했었을까를 알아본다면 먼저 우리 갖고 있던 요 그림 중에서 이 하얀색 보리에 있는 녀석을요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옮겨옵니다. 이동 툴을 이용해서 가져가 보세요. 혹시 이런 창에 나온다 라고 하시면요, 여기 아래에 Do Show Again을 누르시면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아, do 아니죠. Don't Show Again을 누르시면 한 다음에 이 사진 이미지 형태를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살짝 아래쪽 내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이미지 레이어 위쪽에 보시면 지금 노멀이라고 되어져 있는 어떤 콤보 상자가 있을 거예요. 걔를 쿵 눌러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메뉴가 블렌드 모드 메뉴라고 해서 의미를 좀 설명드릴게요. 의미는 자꾸 이렇쓰죠. 자, 그 의미 말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봤던 것은 보세요. 자, 우리의 레이어의 모양 보시면요, 얘 불투명하죠. 반투명도 아니에요. 불투명이에요. 불투명. 얘 아래에 있는 것은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있는 그림도 불투명입니다. 얘 때문에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보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투명이 되어져 있는 이 컬러 레이어 이미지를 투명 컬러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연예인들 굿즈에 보시면 투명 플라스틱 종이 같은 데에다가 인쇄되어 나왔던 혹시 인쇄를 본 적 있습니까? 없나요? 혹시요? 전 많이 봤는데요. 저 딸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BTS 방시혁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투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A4 용지는 이미 불투명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투명 종이에다가 컬러를 입혔다 보시면 돼요. 지금 요 레이어는 무엇입니까? 애초에 종이 자체가 불투명 용지에 이미지가 올라온 건데 이 녀석을 투명 용지의 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니까 컬러가 있는데 투명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보시는 메뉴의 블렌드 모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선택했던 이 레이어를 투명 이미지 형태로 바꿔줄 것인데 어두운 거를 버리고 밝은 걸 남기겠습니까? 밝은 걸 남기고 어두운 걸 남기겠습니까? 똑같은 말인가요? 네, 아주 그 반대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 이 레이어입니다. 이 쌀 레이어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상단 메뉴에 노멀을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 선이 쭉쭉쭉 나와 있죠. 첫 번째에 있었던 요 칸입니다. 다큰, 멀티플라이, 컬러번, 리니어번, 다크 컬러. 얘네들은요 어두운 형태의 이미지를 합성할 때 쓰는 거고요. 두 번째에 라이튼, 스크린, 그리고 컬러 닷지, 그리고 리니어 닷지, 라이트와 컬러는요 밝은 이미지 형태를 합성할 때 이용하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먼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제일 위에 여러분들 멀티플라이라고 보이시나요? 눌러보세요. 어떻게 됐죠? 네, 바로 합성돼 버렸죠.
어두운 거를 남기고 밝은 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데 있어. 어디요? 이 위쪽 부분 보세요. 조금 이상하죠? 얘는 버립시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뚫어서 뽕! 뭘로 뚫었죠? 요걸로요. 뚫어서 합성이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하니까 얘를 검정색 브러쉬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성되죠. 그러면요. 그런 다음 베이커리 글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왼쪽에 타입 2를 선택해서 베이커리를 입력합니다. 콩 찍은 다음에 대문자죠. 베이커리. 아이고.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글씨는 갈색 톤으로 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글자에서의 완성된 이미지 한번 보세요. 글자 아래에 투영된 글자 그림자가 되어 있죠. 그쵸? 그림자 어디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었죠? 자, 따라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그림자 제일 쉬운 것은 뭡니까? 여기에 블렌딩 옵션을 이용해 주었던 레이어 스타일이었을 겁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마우스 오른쪽 블렌딩 옵션 누르시고 난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눌러 보겠습니다. 뿅.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들 뒤에 뭔가 나오고요. 여기에 디스턴스를 쭉 내려보세요. 글자가 좀 나오고 있죠. 그쵸? 요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의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에 그림자를 여기 아래쪽에 넣고 싶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글자의 반대가 되어지는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아까 여기에 그림자 형태를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 즉 레이어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분리할 수 있었죠. 어떻게 해요? 이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해 주어서 누구 이용하자? 크리에이트 레이어 이용하시면 별도의 레이어로 생성돼요. 그쵸? 그때는 레이어를 가져와 볼게요. 가져왔는데 할 일은 뭐냐?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뒤집어져 있어야 합니다. 뒤집어져요. 위아래가. 그럼 어떻게 하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이 컨트롤 T인 상태 잘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을 쿡 누르면 제일 아래에 플립 허리전털하고요. 플립 버티컬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버티컬이라고 혹시 있습니까? 뭐죠 그게요? 커튼처럼 되는 거잖아요. 세로 방향이에요? 가로 방향이에요? 가로 이것도 있죠. 근데 가로는 블라인드라고 하죠. 세로로 쭉 떨어진 게 뭡니까? 버티컬이거든요. 버티컬이 뭡니까? 위아래 세로 방향 말하는 것이고요. 가로 방향은 허리전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뒤집어 줄 것이니까 버티컬 누르면 뒤집어져요. 그런 다음에 아래에다가 위치를 싹 놔주고 여기에 있는 그림자에 투영된 것을 반투명으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는 보이지만 이쪽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요. 점점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니까 요 그림자에 레이어 마스크를 뚫어서 검정색의 브러쉬로 살살살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투영된 그림처럼 보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요것을 만들어 볼 것이요. 같이요.
자, 먼저 여러분들 글자 입력이 되어져 있는 이 글자 텍스트 레이어, 타입 레이어에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드롭 섀도우를 이용해 주어서 책이 왜 안 보이죠? 이상하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드롭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어디에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보려고 제가 디스턴스를 넓혀 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림자가 있긴 있죠. 어디에 있든 간에 방향 관계 없어요. 거리 관계 없습니다. 있으면 돼요. OK를 눌러서 그림자를 생성하시고요. 생성된 그림자는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에 드롭 섀도우라고 써 있을 겁니다. 얘는 현재 타입 레이어에 귀속되어져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하나의 레이어로 분리짓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누구를요? 이 드롭 섀도우를 우클릭하시면 메뉴 중에서 크리에이트 레이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림자로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는 모양을 레이어 형태로 분리하는 거죠. 이것도 안 보고 싶으면요, Don't Show Again을 체크하시면 다음부터 안 나와요. 하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단독적인 레이어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봤으면 얘를 이동 툴에 의해서 이렇게 바로 글자 아래 위치해 보시고요. 위치가 선정되었다면 위아래를 뒤집어 줘야겠죠. 컨트롤 T 눌러보세요. 컨트롤 T 눌러서 변형을 준비했는데, 자, 두 가지 다 해보겠습니다. 이 네모 상자 안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보시면요, 메뉴 중에서의 아래 두 가지입니다. 플립 허리전털하고요, 플립 버티컬을 볼 수 있어요. 이때 플립 허리전털은요, 좌우 대칭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때의 플립 버티컬은 상하 대칭시키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연습 삼아서 허리전털 눌러볼게요. 플립 허리전털 누르시면 좌우 대칭 되죠. 한 번 더 하세요. 원상태 복귀하게. 이번에는 상하 대칭을 시켜보겠습니다. 플립 허리전털 눌러보세요. 상하로 바뀌었죠. 완성됐으면 엔터. 그림자가 너무 진해요. 그러니까 오퍼시티라고 하는 메뉴를 가지고서 살짝 불투명도를 줄이시고요. 만에 하나 난 좀 더 멋스럽게 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를 퍼뜨리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 다음에 이 그림자에다가 다시 한번 레이어 마스크를 뚫어주시고요. 그림자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뚫어서 검정색 브러쉬로, 브러쉬 툴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너무 작으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적당한 크기 만들어서 그림자 아래쪽부터 살살살살살 지워보세요. 남길 만큼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에 있었던 완성물과 흡사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크기가 원래 넓히면 넓어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고정이 되고 이렇게는 툴에 대한 분들이 하나 통일되고
항상 캡사키어 보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지금 흑점 이렇게 땡겨보세요. 뒤틀어지죠. 이쪽. 네. 얘도 풀었으면 이거 펴줘야겠죠. 컨트롤 키 누르시고서 얘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네. 그러면 엔터로 말려가지고 그좀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하시겠죠. 뒤틀었으니까. 그렇죠. 하시고 이거랑 서서히 사라지게 할 거니까 레이어 마스크를 풀어주시는 다음에 이제 여기 부위를 없애면 되죠. 뭘로 없죠? 브러쉬를 이용해서 툭툭 한번 볼까요?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게 안 보세요. 이게 뭐죠? 캡슐하기. 이때는 툭툭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진료하지 마시고요. 바로 진료를 하지 마시고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부분이 얘가 닿을 만큼 그렇죠. 서서 지워보세요. 옆으로. 누른 상태에서 쭉 가보세요. 누른 상태로 쭉 가보세요. 오른쪽. 다시 또 왔다 갔다 해보세요. 너무 위에 눌러가지 마시고 서서히 지워가는 거예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지워주고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보세요. 지금 회색이죠? 오퍼스티를 내리면 됩니다. 다시 최고로 올려요. 다시 앞에 천장 갈게요. 지워주는 거 보이시죠? 처음부터 가운데로 싹 지우면 다 지워지니까 아래부터 지워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지우셔서 이럴 때 다시 흰색을 칠하시면 돼요. 다 보여요. 쓱쓱 여기로 보시고 지금 색깔 칠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지워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합성인데 여기에 중요한 점은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합쳐졌던 블렌드 모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 가지의 이미지를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픈으로 불러옵니다. 컨트롤 O 누르시고요. 이번에는요, 실습 3-1번과 3-2번의 이미지 두 개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시행을 하고 여러분들은 절 따라하지 말고 혼자 해보시는 걸로 할 거예요. 제가 빠르게 슉슉슉 나가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남성분의 이 회색 정장입니다. 회색 정장에다가 요 녀석의 이미지를 갖다가 넣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성할 것이냐, 이렇게 만들 겁니다. 양복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요,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이 사람의 얼굴가 지금 나왔는데 이 사람의 회색 정장 있는 부분만 이 컬러를 합성시킬 거예요. 그러면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자, 먼저 이분의 작업장을 좀 늘려볼게요. 회색의 정장 부분만 선택을 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마술봉을 아니죠.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해 주어서 이분의 회색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할 거예요. 이렇게요. 회색, 유도 회색, 회색 할 거고 추가나 뺄 곳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제가 좀 손댈게요. 라조를 이용해 주어서 뺄 거예요. 야금야금 한 번에다가 망칠 때 많아서 손도 빼야죠. 이렇게 해서 뺐습니다. 양복만 뺐습니다. 컨트롤 J. 양복만 나왔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양복 있는 데에다가 이 그림에 있는 부분들을 안에 쑥 집어넣을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이 그림을 일단 가지고 옵니다. 슝 가져온 다음에
이 그림을 일단 이 양복 안에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써야 될까요? 클리핑 마스크를 써야겠죠. 자, Alt를 누른 상태에 여기다가 클릭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뿅. 근데 지금은 양복 있는 부위에 이 그림만 나왔지 합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합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 이미지는 불투명한 이미지입니다. 한데 컬러가 포함되어져 있는 투명으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블렌드 모드랍니다. 이 블렌드 모드에서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 아까 했던 게 뭡니까? 멀티플라이라고 해서 어두운 것은 남기고 밝은 것은 버리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빵. 어둡게 바뀌었죠. 다른 걸로 해볼게요. 반대인 밝은 쪽에서의 내용 중에 스크린 눌러보겠습니다. 뿅. 밝아졌죠. 두 개를 적절하게 섞을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장면과 어느 장면이 연결되어 두 개가 겹친 부분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죠? 오버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오버랩 뭡니까? 겹쳤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이미지, 회색의 이미지와 밤 야경의 이미지를 완벽히 겹치고자 할 때에 쓰는 블렌드 모드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버레이입니다. 오버레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의 색깔과 밤 야경의 색깔 두 개가 혼합된 건데 아까 우리 원래 불투명으로 할 때는 내 컬러가 죽는 거잖아요. 컬러가 죽지 않고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블렌드 모드는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본 거죠. 난 여기에서 야경의 이미지를 좀 죽이고 싶었어 라고 하시면 야경 이미지 클리핑 마스킹 되었던 얘를 오파시티를 좀 내려볼게요. 그러면 야경 이미지처럼 점점 사라지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작업을 한번 스스로 영역을 지정해 보시고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두 개의 블렌드 모드를 이용해 줘서 한번 합성을 한번 지어 보세요. 자, 페이지 218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있는 이미지에 이런 물방울 튀고 있는 그림이 있었죠. 두 개의 이미지 중에서 왼쪽은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아래가 파랑에서 빨강에서 노란색으로 색깔이 변하고 있는 그라데이션이 지정되어 있는 그 이미지인 것을 보고 합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서 어떻게 고유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사항인데 일단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다시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는 그라디언트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빈 레이어 한 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 또는 빈 레이어죠. 여기에다가 파랑에서 빨강으로 노란까지 끝마칠 수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을 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해 주시고 난 다음 우리가 지금 만들어줄 그라데이션은 뭘까요? 원형일까요? 선형일까요? 선형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에 있던 선형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 컬러를 선택해 주어서 색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겠죠? 하나, 둘, 빠졌던 가운데 쪽은 클릭을 하시면은 컬러바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곳은 더블 클릭을 뿅뿅 누르시고 난 다음에 조금 어두운 파란색 계열을 가져와 볼게요. 전 이 정도가 좋았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컬러바는 좀 어두운 붉은색을 가져와 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녹색빛이 나고 있는 노란색 한번 가져와 볼까요? 살짝 녹색빛이 나고 있는 노란색.
이 정도 컬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컬러를 가지고 와봤어요. 됐죠? 그 다음에 OK를 뿅 누르시면, 자, 아까 제가 그라데이션 설명을 주었습니다. 만약 시작을 이쯤에서 해서 시작의 끝을 이쯤에 끝냈다. 만약에요. 이랬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얘가 파랑이죠. 얘가 빨강이 나오겠죠. 얘가 노랑이겠죠. 이유는 뭡니까? 몽땅 다 노랑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몽땅 다 파랑이에요.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 보이시죠? 지금 선 보이시죠? 이런 식인 거예요. 범위가 요만큼만 변화가 있는 것이니까 가급적이시면은 그라데이션 넣어주실 때는 제일 끝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직선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Shift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직선만 가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만들었으면 이게 보실래요? 요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레이어는 완전히 불투명이에요. 반투명도 아니고 투명도 아니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컬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 그림과 배겨 보일 수 있는 반투명, 투명 상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자? 바로 위에 있는 블렌드 모드를 쓰자인 겁니다. 자, 선택을 해볼게요. 잘 모르겠으면 눌러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효과인 것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큰도 눌러보시고, 아래 멀티플라이 눌러보시고요. 그 아래 뭐 라이튼, 그 아래 스크린, 그 아래 등등등 눌러보시면 제일 좋은 이미지는 여기 있을 겁니다. 오버레이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닥에 있던 물방울의 이미지와 지금 우리가 썼던 컬러 이미지가 보이는데 너무 강렬하잖아요. 불투명도의 오퍼시티를 살짝 내리시면 훨씬 부드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블렌드 모드의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를 더 해본 다음 잠깐 쉬겠습니다.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바로 오른쪽에 219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분이 계시는데 오른쪽 어깨에 꽃무늬 타투를 하실 거예요. 자, 먼저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는 심화 1-1에서 1-2까지의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완성시킨 내용은 뭘까요? 21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여성분 오른쪽 어깨 위에 무엇이 있나요? 타투가 있지요. 타투를 여기에 이 꽃무늬를 넣어주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방법을 많이 씁니까? 아, 눕기 따야지 하면서 여기에 흰 색깔을 다 없애버리고 노란색 꽃잎을 가져온 방향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이것을 하기 이전에 얘를 먼저 해보세요. 이미지와 이미지를 겹치는 합성이다 라고 하시면 굳이 눕기를 따지 마세요. 따지 마시고요. 이 블렌드 모드를 먼저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 위에 있었던 요 이미지 통째로 가지고 오세요. 숭. 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사이즈를 줄이시는데 제가 그랬죠? 가급적 사이즈를 줄일 때에는 레티오라고 하는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양사방에 있는 모서리점을 Shift 키와 동시에 이용해 주세요라고 해드렸습니다. 자그맣게 만들어 볼게요. 완성되었으면 엔터. 자,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하얀색을 날려버리고 집어넣어 준 것보다 좋은 게 뭐냐면, 자, 이 불투명한 상태의 레이어를 컬러 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명하게 겹치는 것은 어디였습니까? 블렌드 모드랍니다. 눌러볼게요. 눌러서 어두운 부분들입니다. 밝은 데를 버리겠습니다. 바로 멀티플라이 눌러보세요. 색깔이 있는 곳은 놔두고 없는 곳은 버렸죠. 타투니까 살짝 살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살이요. 그러면은 살짝 오퍼스티를 내려주어서 원래 있던 피부와 겹치게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죠. 뭐 없었던 타투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는 지인분들에게 나 어저께 홍대샵에서 타투하고 왔어. 사진 좀 보여주면 안 될까? 보여줄게. 이러면서 올려주는 거죠. 해골바가지 막 넣어주고 거기다가요. 어머, 너 그거 어떻게 했니? 야,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합성에 대한 사항으로서 있는 것인데, 이 합성은 항상 블렌드 모드가 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한 이미지와 단순한 이미지가 겹쳤을 때는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앞전에 봤던 이미지 한번 보시면요, 변형했다가 이미지끼리 겹쳤다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게 통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는 눕기를 따셔야 돼요. 자, 잠시 쉬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를 할 건데,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게 있어. 바로 뭐냐면요,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터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왜 사진을 컬러 인물 사진을 가지고 와서 마치 손으로 스케치한 것처럼, 포스터 컬러로 포스터를 만든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왜곡된 형태에서의 이미지를 변경한 게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무엇을 쓸지는 사실 참 적시적소에 뭘 쓸지는 다 알고 있지 않고서는 참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필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좀 많이 좀 축약해서 설명을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만 넘어가고요. 주 내용은 12번 섹션이 아니라 14번에 있었다, 15번인가요? 있었던 결과물 한 가지를 종합 지어보는, 여태껏 배웠던 사항들을 한 가지에 응집해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좀 완성하는 것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8교시 수업을 종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은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10분 동안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